여러분, 이상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민한 사람이 둔감한 사람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밤 11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오늘 낮에 있었던 상사의 표정이 계속 돌아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 표정은 무슨 의미였을까? 생각을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결국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이 듭니다. 이런 일이 일주일에 몇 번씩 반복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나는 예민해. 나는 너무 생각이 많아. 나는 강해질 수가 없어.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것은 당신의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당신의 뇌 안에 있는 작은 아몬드 모양의 기관, 편도체가 과민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편도체는 놀랍게도 생각으로는 절대 조절되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말자.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아무리 되뇌어도 편도체는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도체는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몸을 통해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단 3초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뇌과학이 밝혀낸 예민함의 진짜 정체와 그것을 3초 만에 잠재우는 과학적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2에서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의 뇌가 완전히 재구조화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다루기만 하면 가장 강력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밤새 뒤척이는 자신을 보며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성격이 너무 예민해.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진단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특정 부위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생리적 상태입니다. 이 부위의 이름은 편도체입니다. 영어로는 에믹달라라고 부르는 이 기관은 뇌의 깊숙한 곳, 측두 옆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기는 아몬드 한 알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관이 우리의 감정과 불안을 거의 전적으로 지배합니다. 편도체의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생존 반응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편도체는 하루 24시간 주변의 모든 신호를 스캔합니다. 지금 위험한가? 안전한가? 이 질문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의 편도체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위험하다라는 경보를 울립니다. 상사가 미간을 찌푸렸을 때, 친구가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을 때, 회의에서 발표가 매끄럽지 못했을 때, 이런 작은 신호들이 편도체에게는 생명의 위협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편도체는 신체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당신의 뇌는 상사의 찌푸린 얼굴을 호랑이의 습격과 비슷한 수준의 위협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몸은 하루 종일 비상 상태에 놓입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며 근육이 긴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느끼는 예민함의 정체입니다. 성격이 아니라 뇌의 생존 시스템이 과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도체는 원래 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원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편도체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아주 오래전 인류가 수렵 채집을 하며 살던 시절, 편도체는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원시 시대의 인간입니다. 숲속에서 열매를 따고 있는데 갑자기 풀숲이 바스락거립니다. 이 순간 당신의 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천천히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게 바람일까? 호랑이일까? 고민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편도체가 즉시 작동합니다. 0.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위험 신호를 발송하고 몸 전체를 비상 모드로 전환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에 혈액이 몰리며 도망가거나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투쟁, 도피 반응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편도체가 빠르게 반응한 사람들만이 호랑이를 피해 생존했고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사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호랑이를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도체는 여전히 원시 시대의 프로그램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를 호랑이로 착각합니다. 상사의 미간 찌푸림? 편도체는 이것을 권력자의 적대 신호로 해석합니다. 원시 시대에는 부족장의 눈빛이 나쁘면 추방당할 수 있었습니다. 추방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편도체는 상사의 표정 변화를 생명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친구의 익십? 편도체는 이것을 공동체로부터의 거부로 해석합니다. 원시 시대에는 집단에서 배척당하면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부 신호에도 편도체는 경보를 울립니다. 즉, 당신의 뇌는 현대를 살고 있지만 당신의 편도체는 여전히 수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에서 호랑이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밤새 작은 일로 뒤척이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긴장하지 말자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그 충격적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없이 시도해봤을 것입니다. 긴장하지 말자. 별일 아니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 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의 뇌, 전전두피질입니다. 다른 하나는 감정의 뇌, 편도체입니다. 전전두피질은 뇌의 맨 앞쪽, 이마 뒤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논리적 사고, 계획, 판단을 담당합니다. 전전두피질은 CEO와 같습니다. 회사의 모든 결정을 내리고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편도체는 무의식적 감정 반응을 담당합니다. 편도체는 경호원과 같습니다.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반응하고 CEO의 허락 없이도 비상조치를 취합니다. 평소에는 전전두피질이 편도체를 조절합니다. 괜찮아, 저건 위험하지 않아 라고 진정시킵니다. 하지만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강해지면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편도체가 전전두피질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뇌과학에서는 편도체 납치, 에미그달라 하이제그라고 부릅니다. 편도체가 너무 강하게 활성화되면 전전두피질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이성적 사고가 셧다운됩니다. 마치 컴퓨터가 과열되어 강제 종료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긴장하지 말자고 생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는 전전두피질 자체가 이미 기능을 멈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CEO가 쓰러진 상황에서 아무리 회의를 열어봐야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편도체는 무의식 영역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편도체는 당신이 생각하기도 전에 0.1초 만에 반응합니다. 의식적인 생각이 편도체에 도달하기도 전에 편도체는 이미 경보를 울리고 몸 전체를 비상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당신의 모든 긍정적 생각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통로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의식으로 무의식을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 화면을 망치로 때려서 프로그램을 고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편도체에 접근하는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입니다. 생각으로는 편도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편도체는 몸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 통로는 양방향입니다.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면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하며 호흡이 얕아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몸을 이완시키면 편도체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편도체의 뒷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앞문의식은 잠겨있지만 뒷문 몸은 열려있는 것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편도체는 몸의 특정 부위들과 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깨, 목, 턱, 눈, 그리고 배입니다. 이 5부위가 긴장하면 편도체는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이 부위들이 이완되면 편도체는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편도체는 이 신호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진화적 이유가 있습니다.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호랑이를 만났다면 당신의 몸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뻣뻣해지며 턱이 악물리고 눈이 크게 뜨이며 배 근육이 긴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한 준비 자세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깨가 축 늘어지고 목이 편안해지며 턱이 느슨해지고 눈에 초점이 흐려지며 배가 부드럽게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은 휴식 상태의 자세입니다. 편도체는 이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수만 년 동안 반복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편도체는 몸의 상태만 보고도 지금 위험한가 안전한가를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활용할 기회입니다. 의도적으로 몸을 이완시키면 편도체를 속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불안한 상황이지만 몸이 편안하니까 안전한 것이 틀림없어 라고 편도체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3초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울 기술은 단 3초면 충분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 중에도 지하철에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의 이름은 바보 표정입니다. 왜 바보 표정이라고 부르는지는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턱을 내립니다. 의도적으로 턱의 힘을 완전히 빼세요. 위아래 이빨 사이에 공간이 생겨야 합니다. 마치 침이 흘러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턱을 툭 떨어뜨리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턱이 긴장하면 편도체는 경계 상태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눈의 초점을 흐리게 합니다. 멍하게 먼 곳을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정확하게 보지 않는 상태입니다. 눈의 초점이 흐려지면 뇌는 경계 해제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호랑이를 경계할 때는 눈의 초점이 날카로워지지만 안전할 때는 눈의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어깨를 내립니다.
중력에 맡기듯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세요. 어깨가 귀 쪽으로 올라가 있으면 긴장 상태입니다. 어깨를 내리면 편도체는 긴장 풀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배로 숨을 쉽니다.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을 복식호흡이라고 부릅니다. 복식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편도체를 진정시킵니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하면 당신은 완전히 멍한 바보 표정이 됩니다. 턱이 늘어지고 눈의 초점이 흐리고 어깨가 축 처지고 배로 천천히 숨을 쉬는 모습. 이것은 누가 봐도 완전히 긴장이 풀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표정을 짓는 순간 당신의 편도체는 즉시 반응합니다. 지금 안전하구나 라고 판단하고 경보를 해제합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며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계의 자동 반응입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편도체는 이 신호에 반응합니다. 실제로 사용해보세요. 불안이 엄습할 때 3초만 투자해서 이 바보 표정을 지어보세요. 턱을 툭 떨어뜨리고 눈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어깨를 내리고 배로 숨을 쉬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응급처치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장기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초 기술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도체의 과민성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뇌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평생 동안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기존의 회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MRI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명상 훈련만으로도 편도체의 크기가 줄어들고 전전두피질의密도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2개월만 꾸준히 훈련하면 뇌의 물리적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소개할 방법은 6가지 단어 명상입니다. 이 단어들은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고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개념들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용서입니다. 오늘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고 편도체의 분노 반응을 줄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연민입니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는 인간임을 인정하세요. 그 사람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연민은 편도체의 적대 반응을 중화시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사랑입니다. 자신에게 사랑을 보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기애는 편도체의 불안 반응을 줄이고 안정감을 증가시킵니다. 네 번째 단어는 수용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오늘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수용은 저항을 멈추게 하고 에너지 소모를 줄입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 중 감사할 것을 3가지만 찾아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따뜻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편도체의 부정편향을 상쇄시킵니다. 6번째 단어는 존중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세요. 나는 나의 존재를 존중합니다. 나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존중은 자기 가치를 회복시킵니다. 이 6가지 단어를 매일 밤 5분씩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8주가 지나면 뇌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민함의 뿌리인 인정 중독을 끊어야 합니다. 편도체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정 중독입니다. 인정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타인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상태입니다. 상사가 나를 인정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내가 안전합니다. 이런 믿음은 편도체를 끊임없이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평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나의 가치를 의존하면 편도체는 24시간 불안 상태에 놓입니다. 상사의 미간이 찌푸려지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라고 해석됩니다. 친구가 익십을 하면 나는 버림받았다고 해석됩니다. 이 모든 것이 편도체를 자극하고 생존의 위협으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행동은 대부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상사가 미간을 찌푸린 것은 어젯밤 가족과 싸웠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답장하지 않은 것은 핸드폰 배터리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가 나를 쳐다본 것은 내 뒤에 있는 시계를 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나와 연결시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개인화 오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일이 나와 무관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에 살고 있고 각자의 문제로 바쁩니다. 당신을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자유가 찾아옵니다. 타인의 표정이나 행동은 나의 가치와 무관하다. 나의 가치는 나의 존재 자체에 있다. 이 깨달음이 인정 중독의 사슬을 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자기 전에 다음 문장을 반복하세요. 나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다. 나는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세요. 뇌는 반복되는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8주가 지나면 이 문장이 당신의 신념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세요. 당신은 138억 년 우주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수천 세대의 조상이 살아남아 당신을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37조 개의 세포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적입니다. 이 경외심이 자리 잡으면 타인의 평가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조건에 겁니다.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돈을 더 벌면 행복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이런 조건부 행복은 결코 도착하지 않습니다. 승진해도 다음 승진이 보이고, 결혼해도 다른 문제가 보이고, 돈을 벌어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인정받아도 더 많은 인정이 필요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행복을 미래에 걸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불안하고 예민하고 힘든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행복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상황이 완벽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민함은 성격이 아니라 편도체의 과민 반응입니다. 생각으로는 편도체를 조절할 수 없지만 몸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3초 기술을 사용하면 즉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6가지 단어. 명상을 8주간 실천하면 뇌의 구조가 바뀝니다. 인정 중독을 끊고 자기 존중을 회복하면 근본적인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데 22개월에서 3개월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뇌는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8주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밤새 뒤척이던 당신이 아니라 평온하게 숨쉬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던 당신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더 섬세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강점이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조절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방법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턱을 내리고 눈에 초점을 흐리게 하고 어깨를 내리고 배로 숨을 쉬세요. 단 3초입니다. 그 3초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